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2일이고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개천절이죠.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다뤘던 우리 문명의 어떤 뿌리, 당연히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었을 리는 없죠. 그래서 그때 알타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최근에는 그 울치족 이야기를 좀 들었죠. 을지문덕, 뭐라고 할까, 아무르강 하류에 현재 살고 있는.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좀 추가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알타이 공화국 이야기를, 알타이 이야기를 좀 다룰 텐데, 알타이는 알타이 산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몽골과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알타이 산맥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저 밑으로 가면 히말라야 산맥부터 해가지고 파미르 고원, 그 다음 알타이 산맥 쭉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바이칼 호수로 이어지는 산을 타고 계속 옮겨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왜 인류 문명의 원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뭐냐면은, 이제 인류 문명이 최초 시작됐을 때가 그 마지막 빙하기 이때거든요. 그래서 빙하기 때 전 세계적으로 큰 홍수가 납니다. 한 5, 60년간에라는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온도가 급히 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이 수몰돼요. 그래서 산악 지역에 있던 문명들만 그 꽃을 이제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인류가 사실은 다른 어떤 종들에 비해서 유전자가 되게 단순화되어 있어요. 즉, 다르지가 많이 않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보면 뭐 시베리아 호랑이, 뭐 인도 호랑이, 뭐 말레이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되게 유사하다. 즉, 이것은 과거에 아주 조그만 그룹에서 다분화돼 나온 거다. 지금 흑인, 백인, 뭐 황인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다른 어떤 종에 비해서, 특히 뭐 오랑우탄이나 고릴라 비슷한 고릴라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너무너무 가깝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한 7명, 10명 안팎의 그룹이 생존을 해서, 그전에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어떤 난관을 만나서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은 그 숫자가 계속 이제 씨를 뿌려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류 문화의 초기, 문명의 초기에 극한 시련이 왔을 때, 특히 홍수죠. 그건 뭐 노아의 홍수도 있고, 특히 이 지역, 사진에서 보이는 이 지역에 세계적으로 최고로 홍보가 안 된 지역이고, 현재는 미개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오래된 뭐랄까, 그, 그 신화에, 또는 역사에, 또 전승되어 오는 노래에 보면은 이제 홍수 이야기가 꼭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의 루트랑 상관이 있고, 이것은 인류 문명의 루트하고 상관이 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갈라졌고, 그 다음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 이집트 문명, 그 다음 이제 한 1, 2천 년 또 있다가 지중해를 건너가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된 것이고, 남쪽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고, 인도 문명 오른쪽으로 갔을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문명. 자,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미지의 영역이고 조사해 볼 가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구해 볼 가치가. 이거는 또 우리 뭐 부도지나 한단고기에서 하는 이야기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다 진짜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인류 문명의 초기를 서술했다. 단지 뭐 거성 문화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이 그것을 모아서 서술했다. 사실관계에 부합해 간다. 인공적으로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뿌리가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밝혀지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보십시오. 제가 이 방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알타이 쪽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다 소개드릴 수 있잖아요. 저도 발견하면서 놀래가면서. 자, 오늘의 발견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알타이 산맥의 샤만. 자, 아주 소수 부족. 1000명, 2000명 정도예요. 옛날에는 훨씬 광범위하게 퍼졌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으니까 윷놀이로 변해가지고.
윷놀이가 되게 비슷하죠. 이게 상징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민속학과, 문화학과 그런데 팀을 구성해서 나라에서 몇 억만 연구비 주면은 가서 석사 논문 나오고 박사 논문 나오고 아마 몇 년만 하면 그냥 확 꼽힐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윷놀이판하고 너무 비슷하고 여기서 제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윷놀이가 원래는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됐던 거고 지금은 놀이지만 그렇게 바뀌어진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을 간에 투석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랬대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행주산성에서 행주치마에 뭐 돌을 실어 날라가지고 그걸로 뭐 왜군을 무찔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자일 거 아닙니까? 그죠? 행주치마니까. 그 행주치마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돌의 크기가 뭐겠습니까? 뭐 5kg짜리, 10kg짜리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던지는 돌을 주워간 거거든요. 즉 가까이는 화살보다도 돌이 더 위력적일지 몰라요. 성벽에 기어오르고 그런 경우에.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 전술인데 돌팔매질을 잘하는 게 그것이 놀이로 정착된 거거든요. 지금 위험하니까 당연히 안 하죠. 활쏘기도 당연히 지금은 놀이지만 옛날에는 전통 무기죠. 뭐 그렇게 변해있는 경우 많아요. 이거는 제의였다. 가운데 제사장, 샤만, 그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무당이라고 이 제의를 지내고 주위에서 염원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시즌은 다 지역마다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처럼 초원이면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동물들 이동시키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자, 그때 불안감이 있고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그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네. 또 농경 문화에 오게 되면은 농사를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똑같이 음력설을 갖다가 춘절이라고 해요. 그때 봄이 온다고 하고 우리는 설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한다는 것인데, 설이란 말도 우리 한번 이제 꼼꼼히 한번 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설이라고 할까? 설을. 예. 설은 그 경우 외에는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이것은 샤만이 그 유판의 가운데 자리에서 재물을 모아놓고 하늘에다 비는 거고, 지금 손을 담궜죠. 이렇게 뿌립니다. 고수레죠. 자, 여러분 강강수월래 아실 겁니다. 찾아보니까 전라도 지방에서 주로 한다고 해요. 예, 이게 뭐냐? 원래는 동네 사람들이 다 했던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유교 문화에 익숙해졌던 우리는 제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이렇게 포크 댄스 같은 걸 가르쳐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도 시골이라 여자아이의 손을 잡는 게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그 여자아이도 마찬가지고 좌우로 다 여자아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다 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자들만 사진에 있지만 정월 대보름에 이제 피워놓고 하는 거예요. 자, 저 불꽃이 강강수월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또 임진왜란 때는 뭐 사람을 많아 보이게 하는, 병사들의 숫자를 위장하는 용도로 쓰였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강강수월래 의미는 몰라요. 그래서 어디 찾아보니까 강강수월래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순례를 수월래라고 해서 물을 건너왔다. 강강은 강이겠죠. 그러니 흐르는 강. 그래서 저게 뭐 외적이 물을 건너오는데 무찌르기 위한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좀 오류라고 보고요. 이런 오류는 되게 많아요. 소리를 따서 한자를 골라서 넣은 건데 거기서 의미를 찾겠다 하면 의미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건 오히려 순례잡기하고 해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순례는 산호담을, 여러분 순례잡기 해보셨죠? 탁 건드리면 잡히는 거잖아요. 숨바꼭질하고는 다르죠. 순례잡기는. 이게 이 순례랑 이 순례가 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똑같잖아요. 몸과 몸을 터치한다.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순례란 말이 따로 어디 쓰이고 있을까? 순례란 말이 어디 딴 데서 또 쓰이고 있다면, 그리고 무슨 뜻을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낸다면 우리 문화의 원리도 알 수 있고 강강순례의 의미, 원 의미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사용됐던 의미보다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형태는 비슷해요. 자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문 사진에 썼던 거죠. 이겁니다. 알타이 좀 전에 그 유판에서 무당이 제사 지내는 그 장면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고 지금도 가운데 불 피워놓고 제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애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어른도 있죠. 이게 강강수월래의 원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처음 본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키르기스탄인가 투르크메니스탄인가 하여튼 그 파미르 공원 지역에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축제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둘러싸서 하더라고요. 노래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타이 지역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린 파미르 알타이 이쪽 지역에서 하늘과 인간이 교감을 하면서 같이 뭐 시족 사회든 부족 사회든 뭐든지 간에 연대감을 이루는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따지고 보면은 네, 우리는 하나다. 우리도 보면 그 축구팀 할 때 뭐 월드컵이나 같은 거 보면은 아슬아슬한 페널티 킥을 할 때 보면은 다른 나라 선수들은 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니면 앉아 있거나 아니면 혼자 기도를 하거나 우리나라 선수들 어깨 동무를 하면서 지켜보죠. 우리 선수 중에 하나가 찰 때 그 연대감을 느끼면 무척 다르거든요. 서구 문명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거하고는 우리는 같이 해요. 그게 우리죠. 태둘이잖아요. 터울이거든요. 태둘이가 터예요. 터. 여기 제사터죠. 집터. 제사터. 그다음 우리. 우리는 동물 우리. 우리가 말하는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터우리가 태둘이에요. 네. 자, 이것이 서양 문명은 많이 다르고 동양 문명이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파미르 공원에서는 발견됐다. 파미르 공원에서 동쪽으로 왔느냐? 동쪽에서 저쪽으로 갔느냐? 그거는 이제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자, 이것들이 우리 강강수월래의 원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인종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알타이 공화국이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것을 살펴볼수록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바이칼 그다음 투바 공화국이고 알타이 공화국이 이렇거든요. 바이칼 지역은 브리야트 공화국, 우리 부리족 부여하고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투바나 이쪽에 알타이 쪽에서는 보면 샤만이라는 단어가 샤이족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거기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산의 어원이 그쪽에서 왔을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타이 쪽에 또 이런 모습은 또 우리랑 또 가깝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밑에 초원 지역은 주인공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터키 돌궐족 거기도 원래는 이제 천산산맥에서 출발했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 알타이 산맥에서 늑대 후손이라고. 그래서 돌궐이 팽창했을 때는 유목민족으로서 현재 몽골이 차지했던 영역까지 왔었어요. 우리한테는 돌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저쪽에 아시아 대륙의 끝단에 가서 아나톨리아 반도에 가서 터키라는 정착국이 됐잖아요. 자, 불가리아라는 나라는 그것도 볼가강 유역에서 그거는 이제 초원의 서쪽 끝이죠. 거기서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는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건너가서 지금 유럽의 초입에까지 가서 동양 인종이 불가리아 나라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즉 초원이라는 곳은 현재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데 그것은 대제국이 형성됐을 때 몽골에 편입됐었다는 거예요. 돌궐이 강했을 때는 돌궐에 편입됐었어요. 이 지역이 알타이 지역이. 그래서 초원은 특히 이제 몽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은 옛날 산악민족이었어요. 10세기 후에 내려왔어요. 산에서. 그거가 주인공이 없을 때 초원에 자, 터키도 11세기 정도에 아나톨리아 반도 정착을 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온 거예요. 그때 되게 손바뀜이 많았다는 거죠, 초원이. 예, 그래서 이들이 몽골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지만 전통적인 뿌리는 있다. 왜? 이게 산악 지역이에요. 옮겨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몽골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몽골이 오히려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자, 볼게요. 또 다른 거 하나는 고수레죠. 우리 EBS 다큐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는데, 자, 배에서 뭐 낚시 배든지 조그만 어선인 것 같습니다. 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기 전에 먼저 하늘에다가 던져주는 거죠. 고수레라고 외치면서. 이 모습이 아까 샤만이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타이 쪽에. 이거는 공경이거든요. 사람이 먹기 전에 우리는 이제
집에서 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도 그렇지만 천지신명한테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밥을 나눠 먹잖아요. 집 앞에다가 고수레라는 형식으로. 그리고 내가 겸허해야 될 때, 자연이 화가 나면은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이런 배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사냥을 가기 전에도 이런 걸 하고, 또 유목민들이 동물을 자기의 필요 때문에 죽이고 나서도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아서 이건 샤머니즘의 뿌리거든요. 무속신앙의 뿌리예요. 이런 게 이것은 여러분이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샤머니즘에서 체계화된 것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본질을 많이 잃어가는 경우가 많죠.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개 종교에 대해서 포용성이 커요. 모든 종교를 박해한다?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를 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불교 국가도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고수레 장면이 있고, 이거 보면은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과거 알타이 쪽에 좀 전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판에서 제사 지내는 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은 요즘 사진이고, 이거는 그 당시 기록 화면이에요. 예, 동영상인데 제가 캡처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무당이 똑같이 여기서 음식을 고수레하고 있죠. 하늘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기에 앞서서 하늘에 먼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고수레예요. 이것은 이 고수레 문화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 문화의 범위, 우리 문화에 영향을 준 그 범위가 대충 판가름이 돼요. 예. 자, 이것은 이쪽으로 봐서는 제가 이때까지 발견한 것으로 봐서는 알타이 쪽에서 캄차카 반도까지 연결되거든요. 제가 캄차카의 장성하고 그 고수레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예. 자, 또 하나는 이 큰절하는 문화거든요. 가운데 아이가 하나 서 있고 엄마들이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 큰절하고 똑같아요. 우리 제사 지낼 때 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이 큰절하는 문화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거 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목민도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정착민이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몽골 유목민이 이렇게 할까? 터키 사람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알타이 사람들만 이래 하나? 키르기스탄 사람들 어떻게 하지? 아프간 사람들 어떻게 하지? 자, 아프간 같은 경우는 종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타지키스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알타이는 그게 순수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순수성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갈수록 우리랑 비슷해요. 그죠? 우리는 불교 영향도 크게 받았고 기독교 영향도 최근 한 1, 200년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태는 했어요. 자,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알타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큰절이라고 말하는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르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절이란 단어는 우리가 사찰이라는 것의 우리말이거든요. 절. 근데 절한다. 큰절한다. 절.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절이라는 말이, 즉 사찰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절이란 말이 불교 문명이 불교가 탄생하기 전에 있었구나, 이미. 그러면 그때도 이미 사람들이 절이란 말을 썼겠구나. 지금 절이란 말 잘 안 써요. 큰절 한다고 할 때만 절이란 말 쓰죠. 좀 큰절을 잘 안 하니까. 옛날에는 손님하고 처음 보더라도 큰절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골 가면은. 그러면 그 절이란 말이 사찰이란 말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사찰은 뭐냐? 절하는 곳이에요. 절하는 곳. 네. 그래서 우리 문화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뭐 삼신할매도 절하고 그 깨끗한 물 떠놓고 뭐 아이 점지해달라고 절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산에 가서 빌었잖아요. 성스러운 곳에 가서.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도 절이 익숙해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치성을 드리는 부분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는 사찰에 가서 절을 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그게 샤머니즘 불교라고 구분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천지신명계 이런 거잖아요. 그걸 체계화시킨 게 불교거든요. 그게 또 유교고 또 기독교예요.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몸으로 체감해서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이런 걸 모아놓구나. 내가 더 편리하게 해주는구나. 그냥 여기 가서 다른 여러 사람하고 그냥 108배를 하든지 1000배를 하든지 염주화를 또각이든지 간에 같은 거구나. 그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절은 그 절이다. 지금도 우리는 갓바위에 803 갓바위에 가면 그 부처상이 있지만 그 전부터 거기서 절했을 거예요. 거기에 슬며시 부처님이 들어와 앉은 거예요. 자, 이 정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갑골점 이야기를 지난번 한번 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뭐라고 할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남자 무당이에요. 알타이에 뼈 어디 넓적한 뼈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유목민의 소산이라고. 왜? 뼈가 주위에 널려 있으니까 그걸로 점을 본 거예요. 예. 유목민인지 꼭 유목이라고 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 뜻이잖아요. 알타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산악지역에 있죠. 동물을 키워요. 저는 요즘 그게 궁금해졌어요. 과연 동물을 가축화한 게 빨랐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빨랐을까? 저는 동물을 가축화한 게 더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알타이 지형은 우리랑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저 뒷산에다가 소먹이를 가는 정도로 할 수는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 이동식 주택을 가지고 이리 왔다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환경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근초를 모아다가 그걸 먹여요. 옛날에 사료가 없었을 거잖아요. 유목민하고는 달라요. 초원하고는. 여긴 산악지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알타이 산맥이 북단이잖아요. 북사면이잖아요. 예. 자, 이거 뼈를 불에 구워요. 이렇게. 그러면 금이 가든지 구멍이 나든지 해요. 밑에 보이죠? 구멍이 났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전께를 풀이하는 거예요. 이 무당이. 예. 자, 이거는 일본에서도 점치는 뼈가 있었다. 복골이라고 불리는 게. 예. 일본에서 발견되는 갑골점 유적.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갑골 문자 하면 그게 중국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중국만의 고유의 것이다.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유목민족의 옛날에 가축을 가장 먼저 동물을 가장 먼저 가축화했던 지역에서 사용되는 점의 방식이에요. 주위에 뼈가 늘려져 있는 경우에. 그게 중국으로 유입됐고 동이족을 통해서. 그래서 중국 학자들도 한자는 갑골문은 초기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영향이 일본에까지도 발견된다. 즉 이거는 북방 문화의 한 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제 탱게르라고 해서 세계 샤만 페스티벌 축제, 세계 무당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몽골에서. 근데 그들이 쓰는 게 하늘이라는 뜻으로 쓰는 게 하늘나라라고 쓰는 게 탱거예요. 탱거고 지금 탱그리 문화를 자기 민족 문화의 하나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되게 국가적으로 강조하는 곳이 터키예요. 거기는 탱글이라고 그러거든요. 탱글이. 즉 몽골에서 말하는 탱거랑 지금 터키에서 이야기하는 탱글이는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당군이를 뜻할 때 탱글이 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소개를 드렸고 중국의 하늘 천자 써놓고 티엔이라고 있죠. 일본에서도 텐이라고 읽어요. 날씨 이야기할 때 천기라고 쓰거든요. 한자로 천기, 하늘 천, 기운기. 텐기라고 읽어요. 텐이에요. 맞죠? 예. 약간 발음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몽골 쪽을 보면은 이게 설명이 돼요. 탱글의 원형이 뭐였는지. 탱글이는 하늘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늘, 나라, 천당, 천국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왜냐? 탱근을 보면은 텐 더하기 게르거든요.
유목하는 사람들의 이동식 주택을 게르라고 부르잖아요. 스펠도 똑같아요. 물론 그게 영어로 차음한 거지만 게르.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유로트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게르는 집이에요. 텐이 하늘이고 게르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집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은 텐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무슨 차이냐? 제가 문화의 힘에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누가 그 단어를 원류냐는 거예요. 누가 그 단어를 만들어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은 텐이란 말도 있고 텐그리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에 텐그리 칸도 있고 텐칸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그냥 위대해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그 말을 차용해 간 사람들은 그것을 파생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오류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탱글이도 그런 사례다. 특히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탱글을 텐 더하기 게르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 그래서 탱글이 칸이라는 표현은 많아요. 뭐 당군의 어머니라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해졌어요. 왜 다르군이 아니고 단군인지. 우리는 탱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늘의 왕이지 하늘나라의 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그러지 하늘나라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거는 단어의 효용성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탱글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탱과 게르가 붙었다는 뜻이다. 그럼 그 중에 선택을 하려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텐을 당연히 선택해야죠. 그래서 우리 조상이 만든 각골문에도 TN, 천 이렇게 발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텐칸이다, 하늘의 왕이다, 당군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건 여러분 꼴배기 단어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워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제 나이 또래 시골 친구들은 꼴을 베러 다녔습니다. 낫을 가지고 건초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 소가 그 당시에는 사료를 먹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 풀을 베어와서 풀하고 뭐 다른 쌀겨나 뭐 이런 걸 넣고 삶아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옛날 그래서 그 당시만 시골 가면은 가마솥이 사람이 밥을 해 먹는 가마솥 정지 안에 있는 가마솥이 있었고 바깥에 또 큰 가마솥이 있었어요. 그 소죽이라고 그러죠. 예,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죽 끓인다. 여물인데 그때 나올 풀이 삼키는 그 구수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쌀 겨는 딩기라고 하죠. 그것을 이렇게 고무대야 같은데 담아서 소한테 주죠. 그런 모습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걸 위한 기초 작업이 꼴 베는 겁니다. 풀 베는 거. 저는 이런 모습을 몽골 같은 데서 보지를 못했어요. 초원 지역에서는. 거기는 풀을 쫓아다녀요. 1년 내내. 그래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타이 지역은 우리 지역하고 비슷해요. 풀을 뜯기러 가요. 뒷산 정도의 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렇지만 통나무집에 살아요. 저 겨울에는 다른 목초지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겨울에 먹여야 될 풀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베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파미르 하이웨이 이 EBS 다큐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풀베기 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꼬럼을 준비하고 계신가? 예, 이 사람은 지금 한국인인데 러시아에 가서 활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꼬럼. 사전을 검색해 보면 사료라는 말로 나옵니다. 과거에 사료가 어디 있었습니까? 건초예요, 건초. 예, 풀베기 문화예요. 근데 저 말이 꼬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우리 꼴하고 이렇게 비슷하냐? 꼴을 늘리면 꼬름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사는 한국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러시아 말을 배운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사람이 이걸 보고 꼬름 준비 중이냐니까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꼬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지금도 사료라는 표현으로 기본적으로 건초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뭐 인류문화학과나 민속학과 학생이 아니면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가서 꼴과 꼬름과의 관계만 밝혀도 석사 논문 하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
순대. 여러분 뭐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순대 좋아합니다. 제가 서울 지역으로 처음 와가지고 순대를 사 먹었습니다. 트럭에서 팔길래. 처음에 이상한 거는 제가 경상도 시골에 살다가 부산으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 순대를 사 먹었는데 처음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당면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먹은 순대는 피순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피순대가 순대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양파란다 파 같은 게 좀 섞여 있는. 그때는 돼지나 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마을에서 동물들을 잡을 때예요, 가끔은. 그래서 그게 얼쩡거리고 있으면은 생간 같은 거 한 점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몽골에서 먹는 거 동물을 가축을 잡으면은 내장도 삶아 먹고 또 동물의 그 창자를 씻어서 거기다가 뭐 피를 채워서 먹는다. 그래서 그게 게데스류다. 그게 우리의 순대의 기원이다. 그 문화가 전해져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해져 왔다. 저는 그냥 우리 중에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제주 조랑말도 그런 경우도 보고 진돗개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풍산견 그리고 러시아의 그 호랑이 잡는다는 그 강아지 있죠. 그것도 시베리아 쪽에서 있던 개예요. 왜? 유럽 쪽에 러시아에는 호랑이 없거든요. 이렇게 강아지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문화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쭈쭈쭈쭈쭈 걸치면서 조금씩 그들의 문화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말 속에도 그렇고 우리 문화 속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종교적인 제2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몽골에 침입돼 가서 우리한테 남은 문화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자, 순대. 그리고 또 이거 예담입니다만은 경상도에서는 순대나 이런 것들을 주로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거든요. 서울 와서 이것도 사 먹으니까 부산에 있을 때는 이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순대를. 뭐 내장은 먹는데 순대 안에 당면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좀 느끼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담백한 맛이었고 피가 아니니까. 다시 서울 와가지고 이제 애써 익숙해진 입맛을 가지고 순대를 먹게 됐는데 소금을 주는 거예요. 찍어 먹으라고. 이빨에 막 어글어글거리고 너무 짜더라고요. 그래서 파는 사람한테 이거 혹시 뭐 쌈장 같은 거 안 주세요? 그랬더니 경상도 출신이시구만 이러더라고요. 지역별로 먹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몽골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그 맛소금 같은 거 이렇게 소금에다 후추하고 섞은 거 있잖아요. 또 고춧가루도 살짝 섞은 거. 그거가 더 맛있는지 아니면 쌈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소금에 찍어 먹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몽골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볼까요? 아까 알타이 피순대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창자를 불리고 있죠. 거기다가 피에다가 주로 파 종류로 보이고 소금도 좀 들어가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소금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걸 섞어서 채워서 삶은 거예요. 네, 잘린 거 보이죠? 네, 이게 우리 피순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알타이가 오래됐느냐, 몽골이 오래됐느냐? 저는 알타이가 오래됐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 사람들은 초원으로 진출한 것이 원래는 이제 만주의 산악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파워 게임이 있었겠죠. 마침 밀려났는데 몽골 초원이 그 당시 주인이 없었다. 거기를 차지했고 칭기스칸까지 탄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아버지,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에도 이미 그때까지도 산에 살았어요. 자, 그 기원 후 1000년인데 서기 1000년인데 알타이 사람들이 이 피순대를 먹은 게 빠르겠습니까? 몽골 사람이 이렇게 해 먹은 게 빠르겠습니까? 몽골 사람도 배운 거예요. 유목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자, 그런 이제 맥락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거 특히 이제 내장을 먹는다는 부분이 최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스프링필드라는 오하이오에 있는 도시에 들어와서 연못에 있는 장어를 잡아먹었다. 혐오감을 준다. 근데 혐오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 서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많이 줄었지만 또 우리가 좀 더 나은 국가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러지 못한 국가, 어려움에 처한 국가 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되게 어설픈 거거든요. 우리가 원류가 아니라는 뜻이 남의 시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이 없이. 우리 문화의 깊이를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자, 순대만 보더라도 저도 미국 생활 8년 했습니다만은 그 고기 파는 데 가면은 내장 이런 게 없어요. 뭐 꼬리도 없고 뭐 소 머리도 없고 이런 전혀 없어요. 근데 동물들이 사냥을 해서 제일 먼저 먹는 부분이 어딥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내장부터 먹어요. 예. 자, 뭐 불곰들이 연어철에 연어를 잡아서 막 급하게 먹을 때 빨리 살을 찌우려고 연어는 많고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면 또 머리를 먹어요. 음? 자, 그 안에 뇌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두일미라고 써요. 자, 미국 사람들 특히 식단에 보면은 고기는 전부 다 뼈도 다 발라내고 필레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튀겨 먹거나 구워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맛없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살 팔라 먹은 다음에 횟집에 가더라도 머리를 맑은 탕이나 매운탕으로 해서 먹잖아요. 이게 맛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육수, 그게 그 곰이 좋아하는 그 맛이란 말이에요.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살은 삶으면 푸석푸석하고 맛없어요. 매운탕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피를 먹는다? 그것을 더러운 가운데 응가가 들은 그 창자에다가 넣어가지고 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먹어봤습니다. 순대를 만들어서 먹는다? 아, 더러워. 아니에요. 자, 그 남부지방으로, 미국 남부지방에 가면 소꼬리 같은 게 있어요. 돼지 귀 이런 게. 그거는 예전에 흑인들이 먹었던 거예요. 흑인들 파퓰레이션이 많았을 때. 저 백인들은 되게 맛없는 부분만 먹었고요. 내장은 다 버려요. 지금도 흑인들도 내장을 안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닭똥집 먹잖아요. 맛있거든요, 그게. 네, 맛을 알아요. 생선은 어두일미고 눈알 먹는 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가 맛이 있다고. 고소하죠, 씹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 편견이라고 보거든요. 맛이 있는 부분이에요. 푸석한 궁뎅이 살보다는 내장이 훨씬 맛있죠. 그게 순대라는 형식으로 정확하게 잘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곱창도 있고, 곱창 전골도 있고, 만두도 있고. 예, 그건 우리 문화의 한 뿌리예요. 아마 고기에 대한 분류, 명칭은 우리가 더 많아요. 영어에서 쓰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자, 그 말은 우리가 옛날에 고기 좀 먹어본 민족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것도 몽골이 우리는 조선시대 때는 가난해가지고 소도 못 잡아먹게 했는데 1년에 고기 한번 먹어보기가 힘들었는데 그 수많은 단어들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몽골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와서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고기를 잘 먹던 사람들이에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